네, 그럼 지금부터 K-애니메이션 산업 제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사무국장 이미애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주최자분과 귀한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공동 주관사이신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강문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 예술인협회 이현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병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애니메이션학회 김영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김경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하신 강한영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제10대, 11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영두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에이콘 프로덕션 회장님이시자 넬슨신 애니메이션 아트박물관 관장님이신 넬슨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혹시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행사 중간중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강문주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애니메이션 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강문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와 문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 산업은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해외 진출을 꿈도 꾸지 못했던 80년대부터 전 세계의 생산 기지로 활약하면서 한때 미국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 물량의 70%를 수주하면서 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던 원조 문화 수출 산업입니다. 그 이후 정부와 업계는 IP 중심의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영유아 IP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악한 투자 환경, 또 방송 등 미디어의 소극적 지원, 또 부족한 정부 지원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힘들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창작 역량과 K 콘텐츠로서의 문화적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진 캐대언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한국 영화의 미국 박스오피스 역대 기록을 단번에 갈아치운 킹 오브 킹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뽀로로부터 캐치트리핑까지 영유아 부문에서 크고 작은 성공들이 자산이 되어 이제는 청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K 콘텐츠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미래 문화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 그리고 IP 기반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제작, 유통, 투자, 인력, 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할 시점입니다. 오늘 논의가 단순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애니메이션 관련 협단체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현주 의원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K 애니메이션 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현준 의원님께서 앞선 일정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저희 개회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뜨니까요. 저희 오늘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네, 이쪽 방향에서 한번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네, 모두 표정 밝게 해주시고요. 네,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저희 토론회 자료집도 한 번씩 이렇게 들고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 위로 한 번씩 올려주시면 네,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그거 주세요. 네, 오늘 토론회 주최자이신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시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신 이현주 의원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K-애니메이션 산업 제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주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하신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 강문주 회장님 그리고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 재편과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라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뭐 AI 반도체라든가 여러 전략 산업들, 배터리, 또 뭐 휴머노이드, 또 AI 피지컬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이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이제 기존의 우리의 어떤 첨단 전략 제조업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장 동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서 한국의 어떤 그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성장 어떤 기조를 유지하거나 또 더 성장하는 동력을 더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뭐 30% 가까운 제조의 큰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었고 그 제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경제 대국이 돼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던 또는 잠재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을 깨워서 그로부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지금의 어떤 3만 불 후반의 이 국민소득 GDP가 이렇게 뭔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5만 불, 6만 불 이 정도 가려면 뭐가 하여튼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변화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 잠재력이 있는데 하지 않았던 거 뭘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이 남녀의 어떤 그 경제에 대한 그 기여, 그죠? 생산 일자리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에서 남녀의 기여가 상당히 이렇게 고르게 분포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여성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만큼 많이 일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옛날보다 나아진 거지 선진국 수준에 달해서 여성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다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성장 동력, 숨겨진 성장 동력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되게 늦게 경제 활동에 뛰어듭니다. 막 공부도 너무 오래 하고 학교도 많이 다니시고 학위도 많이 따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시험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되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30대 이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좀 빠르면 15세, 만 15세. 적어도 20세 되기 전에 다 생업 활동에 뛰어들고 이 인구들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정도 훨씬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그 보면 지금 그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명도 되게 늘어나고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노인들이 사실은 일찌감치 퇴직해서 사회의 어떤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게 또 다른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여성, 청년, 노인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럼 산업 분야별로 보면 선진국 우리처럼 한 3만 불 후반 이렇게 소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전히 제조업 강국입니다. 근데 제조업 강국이라는 건 매우 좋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맞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그 부가가치가 우리의 실력과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K컬처가 나오는 거고 문화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화는 우리한테 문화예술이었는데 이 문화예술 그냥 우리가 즐기는 문화예술 여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산업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제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가 이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의 큰 한 축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런 어떤 틀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이 K컬처 여러 가지가 있겠죠. K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K 애니메이션 우리 뭐 이번에 사실은 캐대언이 있었지만 그 캐대언은 한국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니가 만든 것이고 그러나 그 소재나 여러 가지를 보면 K 애니메이션의 어떤 잠재 성장 여력은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우리 오늘 오시긴 했네요. 이제 모팩에 우리 대표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K 애니메이션의 실력이 뛰어난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콘텐츠를 어떻게 잘 이 상품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산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단순히 그냥 어떤 영역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하부에서의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랑 똑같은 거죠. 제조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파운드리 정도 수준 그것도 굉장히 하부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중간재 생산하고 제조를 주로 해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파운드리도 상당히 독자적인 파운드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이제는
SMR 같은 단계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개발까지 가지고 결국에는 그 표준화하고 거기 안에서 그 산업의 지배 구조를 우리가 함께 향유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K 애니메이션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제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퍼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는 앞서 나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그동안에 쭉 우리가 쌓여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 제도적인 배리어도 있고 구조도 있고 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다음에 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질서와 그런 어떤 기득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 위주로 우리가 뭔가 그래도 노력한 만큼 우리가 얻어내고 실제로 우리 것으로 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지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이 특히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문화 산업이 나중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 반도체만큼 잘 나가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최해주신 이현주 의원님, 그리고 지금 공동주관사인 회장단 여러분들, 그리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올라가세요. 네, 너무 한쪽으로 조금 쏠려 계시니까요. 균형 있게 좀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드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K 애니메이션 화이팅! 네,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저희 빠지고 뒤에서 또 찍을 거예요. 저희 빠질게요. 다시 한번요. K 애니메이션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지원 사업이 변해야 한다. 한국형 완성호 지원으로의 대전환, 한국 애니메이션 제도 약의 공영방송의 역할을 묻다. 그리고 영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10분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임만식 정책분과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지원 사업이 변해야 한다. 한국형 완성후 지원으로의 대전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만식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현주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협회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이 이제는 선별적 지원에서 벗어나 한국형 완성후 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수정을 넘어 우리 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로 진입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기 진단과 해외 사례를 간략하게 보고 우리가 설계한 한국형 모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글로벌 유아동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이자 사실이고요. 뽀로로, 타요, 폴리, 슈퍼윙스, 티니핑 같은 수많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는 수많은 IP들이 글로벌 영유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24년 개봉한 사랑의 하츄핑은 국산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IP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적표 뒤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5년 박스 오피스를 보면 외산 애니메이션의 안방 점령이 극에 달했습니다. 디즈니의 주토피아2는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연간 박스 오피스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귀멸의 칼날을 역시 68만 명을 돌파하면서 동원했습니다. 박스 오피스 10위 안에 3개의 애니메이션이 등록되었지만 국산 애니메이션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2025년은 캐대원으로 시작해서 끝난 한 해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작비를 투자한 넷플릭스와 이를 개발한 소니가 모든 과실을 가져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이러한 성과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2030 세대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대작의 부재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국내 제작사의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제작사의 9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제작 원가 상승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제작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2019년 대비 2014년 상반기 수출액이 42.5% 감소했다는 점의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영되면서 국내 방송 사업자들도 애니메이션 작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세 가지 면에서 보면 공공 지원의 제도적 한계가 이미 달했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의 미비 그리고 민간 투자의 실종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희망도 있습니다. 한국 제작진이 주도한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서 한국 영화 흥행 역대 1위를 기록하고 국내 131만 명의 관객을 달성하면서 고퀄리티 IP의 글로벌 통용성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테마록, 연애편지, 나쁜 계집애 등 같은 차별화된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로는 이런 도전을 지속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별적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금을 받고 작품이 완성되지 못하는 완성의 실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약 분량을 완성한 후에 기획된 전체 분량을 완성하지 못하는 작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제작 기간도 지금 문제입니다. 협약 기간은 7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협약 등을 거치면 실제 제작 기간은 6개월 안에 시리즈 80분, 장편 20분을 뽑아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고 이는 부실 제작과 내부에서 작품을 만질 시간이 부족해서 물량을 달성하기 위한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또한 본편과 IP 원작, 청작년 대상 작품에 대한 근거 없는 지원금 차별화와 시리즈와 장편의 협약 분량 차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성 중 하나인 장기 시즌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리즈 특성을 무시하고 신규 IP를 우대하면서 현재의 구조적 산업 리스크를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모전이 벌어지면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현재의 지원 체계 안에서는 경영 불안정성과 장기적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수가 연초에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략 업계에서 한 90개에서 100개 회사들이 이걸 지원하다 보니 전문 심사위원 풀이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장 경쟁력보다는 우선 공모를 통과하기 위한 기획 작품에 매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국내 지원 체계와 달리 해외에서는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CNC에서는 흥행 실적에 따라서 제작비를 자동 적립해주는 자동 지원 계정이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완성 후 제작비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초기에 부족한 자금을
정부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제작비를 먼저 빌려주는 브릿지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성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해외 이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자료나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제안하는 한국형 완성 후 지원 제도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정부 보증으로 작품을 조달해서 완성 후 검증을 통과하면 지원을 해주자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해주는 보편성과 지원금의 국내 집행과 표준 제작 분량의 완성 및 상용화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강하게 묻는 책임성, 그리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기획 및 제작 시기를 조절하는 자율성을 3대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기본 지원 자격은 한국인이 지배하는 독립 제작사로 한정하고 지원금은 100% 국내 집행을 하며 총 제작비의 30% 이상을 국내에서 인건비 지출을 의무화하여 공적 자금의 해외 유출을 원천 봉쇄하고, 또한 기준 없는 제작 분량이 아닌 표준 제작 분량을 설정하여 공정한 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제작비 확보 혹은 완성 분량을 두어 제작사의 책임 재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격 점수제와 총 제작비의 30%를 국내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해외로 나갔던 애니메이션의 일감 등을 국내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을 강력하게 유도하고자 하는데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틀 안에서 전환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년 지원에서 단연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연계형 보증 모델로 나아가 완성 후 지원으로 전면 전환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A등급부터 B등급까지 한도를 설정해서 특정 프로젝트의 예산이 독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형 완성 후 지원을 단기 아닌 단연 사업으로 전환은 현재의 예산 확보되어 있는 콘진원의 파편화된 예산을 통합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콘진원의 예산과 기금 확보를 통해서 한국형 완성 후 지원으로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완성 후 지원으로 전환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의 중복 방지 및 책임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당 총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지원 프로젝트가 표준 제작비 분량을 미완성하거나 상용화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지원에서 배제를 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 제작사들의 독식을 막아 중소 제작사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이 지원 정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완성 후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미완성 작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해외로 나가는 외주 물량이 국내 리쇼어링 되면서 고용 창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 접수와 단연 지원을 통해 경영 예측 가능성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또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는 진정한 DNA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의 세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이 유아동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되었던 건 정부가 20여 년간 꾸준히 지원해주고 저희 애니메이션 업계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 수준이 200억대에서 잘라내가지고 가족용 글로벌 가족용이라든지 청장년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잘라내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킹 오브 킹스 같은 가족용 애니메이션 대상의 작품이 꾸준히 나오게 해야 하고, 또한 일본, 미국 등과 때론 협업하고 때론 경쟁해야 하는 청장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500억, 장기적으로는 1,000억까지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펀드도 10년은 꾸준히 출자하고 결성해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도 시장성이 강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성공시켜 자연스럽게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출자 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원이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영유아 시장에서 절대가 강자가 되었듯이 최소 10년은 인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시장의 가장 큰 가족용 애니메이션과 청장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K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강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형 완성호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면서 예산의 대규모 확대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의 꾸준한 확충, 그리고 우리 업계의 절실한 노력을 통해 K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주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강력한 결단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만식 위원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성민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도화의 길, 공영방송의 역할을 묻다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3명의 발제자가 릴레이 하듯이 하고 있어서 중간 계주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오늘 너무 떨리는 것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여셨던 거장부터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창작자들까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현주 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공영방송 부분인데요. 앞에 완성호 지원에 대해서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연결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사실은 민간의 노력과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의 어떤 결합으로 그래도 현재의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이 OTT 중심으로 굉장히 바뀌었고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유튜브와 숏폼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 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콘텐츠 진흥원을 중심으로 했던 선지원 방식의 제작 지원이 분명히 토양을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를 했고 거기에서 방송의 역할은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출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정말 최소 수준만을 지원하고 그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으로 레벨업을 해야 되고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지원 구조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완성된 작품의 지원을 하는 형태로 책임성을 키우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자라는 게 앞에 첫 번째 발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냐? 누군가 시작은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는 뒤에 들어와서 방영권을 사서 최소한의 편성을 해주면 돌아가는 구조고 대신에 사업자들은 열심히 IP 비즈니스 해서 사업을 키워서 지금까지 많은 성장들을 해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초기 자금을 주고 알아서 성장해오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애니메이션 규모는 훨씬 커졌는데 그럼 시작을 차라리 또 공적인 주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책임 있게 완성해서 스케일업 하자라는 게 완성호 지원 제도가 돌아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려면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그래도 공영방송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답은 발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의 조건을 바꿔야 된다. 무슨 얘기냐? 공영방송은 공공성과 공영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공영성이 뭐냐에 한국 산업, 한국 K컬처의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도 공영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저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보도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디어 산업의 가장 핵심 플레이어로서 그 K컬처의 토대를 닦는 자리에서의 역할을 공영성의 일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1대1 비교를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BBC와 같은 대표적인 공영방송도 영국 내에서 그러한 그 영국 문화의 중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역할들을 인정받고 책무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BBC는 무엇을 하느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 물론 이제 KBS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지만 BBC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민간 사업 글로벌 유통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로 수익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공영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특히나 이제 키즈 콘텐츠가 주류가 되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커미셔닝이란 표현은 이제 시작을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방영권만 사서 후단에서 그냥 틀기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돈을 넣고 참여해서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시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미디어 환경 어렵고 경제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버티어주고 있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공영방송 사업자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강국들이 그래도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공영방송이 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체를 떼놓고 이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BBC는 이제 커미셔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에쿼지션이라고 해서 그냥 방영권 하는 게 아니라 커미셔닝을 해서 시작하는 역할이 다양성을 지키는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블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건 커미셔닝의 사례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호주에 있는 제작사와 방송사와 공동 제작을 하는 대신에 BBC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통권을 바탕으로 이제 전 세계 사업권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잘 된 사례로 BBC가 공영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례로 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공영방송이 사실 지금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 IP 비즈니스고 그중에서 키즈 콘텐츠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합리성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공영방송의 위기도 해결하고 국민으로부터 책임성도 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공영방송이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는 거죠. 물론 저 때는 너희라도 해라라고 해서 만들었겠지만 저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 굉장히 전설적인 IP로 남아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K컬처의 토대를 닦는데 그 역할을 오히려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송시장 어려운 거 알아서 사실 이런 얘기 제가 방송학회 이런 데 가서 하면 KBS 분들 죄송해서 못 쳐다보면서 발표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적 책무의 영역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일발제에서 얘기해 주셨던 완성호 지원 제도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시작점 그리고 뒤에 이제 장성호 대표님 말씀해 주실 로케이션 인센티브까지 하면 한국에서 더 많은 제작 그리고 더 많은 유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뭐 일본은 공영방송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작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 방송사가 반드시 들어가서 지분을 태우고 함께 사업을 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면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줘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완성호 지원 제도가 생겼다고 보면 앞단계에서 투자할 때 제작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획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 만들어진 K 콘텐츠 전략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마중물을 마련해 준다면 뒷단의 계획들도 잘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각 방송사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따가 또 방송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시간 지켰고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민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성호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갔네요.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임만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완성후 지원과 좀 비슷한 사례로 들리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글로벌 기준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의 현실이 어떤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 뭐 K 콘텐츠들이 굉장히 큰 위상과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캐대언 때문에 약간 착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대언이 워낙 크게 성공하다 보니까 마치 K 애니메이션까지 무슨 성과를 낸 것처럼 물론 이제 킹 오브 킹스의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킹 오브 킹스 때 좀 더 착각이 발생한 게 뭐냐면 캐대언이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캐대언이 국내에서 기획되거나 이렇게 제안이 나왔을 때 과연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제작이 가능했을까요?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K 콘텐츠가 워낙에 위상이 커지다 보니까 이 소재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되겠다라는 걸 먼저 캐치한 거는 소니였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소니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 IP를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IP 권리는 이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죠. 물론 저는 캐대언의 성공이 저희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야 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다만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게 현실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IP의 주도권이 상실되는 상황,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없었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센티브 제도든 혹은 완성후 보장 이런 제도가 저희한테 준비되어 있었다면 아마 캐대언의 상당 부분의 제작이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꽤 제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해도 지금 해외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마켓에서 메인스트림 시장의 완성도를 보장할 수 있는 프로덕션으로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니네 인센티브 제도는 어느 정도 돼? 라고 당연히 있는 줄 알고 확인을 하시죠. 근데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키워킹스가 이제 북미에서 개봉 첫 주에 이제 1,900만 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게 신앙 베이스의 애니메이션으로만 기준을 따지면 이집트 왕자의 기록을 27년 만에 갈아치웠죠. 뭐 최근에 지금 데이빗이 개봉을 해서 다시 또 조금 더 높은 기록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아직 개봉 안 한 국가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글로벌 8,3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한 상태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거 제작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고 제작 투자 받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되겠냐, 무모한 도전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밑에 제가 개인에 의존하는 성과는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이 아닙니다라고 써놨는데 저한테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할래요? 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군대 2번 가면 같이 못할 것 같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심정인지 금방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이 됐었다면 어땠을까를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제작기간 3년 내에 완성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전용 펀드들이 뭐 일부 주 목적성 펀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을 만한 펀드 한 군데서 한 작품을 감당 못할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작품은 헐리우드 기준으로 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제작비가. 캐대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2,500만 불 정도의 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공식적으로 2천만 불 제작비였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이 좀 들었지만 그건 제가 사비로 해결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2,300만 불 정도입니다. 통상적인 미국의 그 글로벌 마켓에서 와이드 릴리즈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억 불 이하로 제작되는 경우가 힘들죠. 그것만 해도 저예산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은 8천만 불에서 1억 불은 일상적으로 들어가고 디즈니 픽사는 2억 불이 넘는 제작비를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제가 볼 때 국내는 뭐 기획 역량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결과물로도 그렇고 그리고 K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이 너무나 많이 즐비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베이스였기 때문에 영화인들을 요새 최근에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각자 애니메이션 기획을 최소 한두 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열망과 그 에너지는 되게 세신데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투자 못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쥐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캐대언 터지니까 뭐 너도 나도 애니메이션 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농담을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4년, 5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의 기획을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국내에서 투자받기 힘들고 국내 프로덕션들한테 일을 줘서 상황을 꾸리고 싶어도 마땅한 파트너를 못 찾고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저희 이미 다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 영화 만들었던 테크니션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고 헐리우드에 가보면 뛰어난 인재들 대부분 한국 사람이 있어요. 디즈니든 픽사든. 그분들이 왜 거기 가 계시겠습니까?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나보면 대부분 한국에서 그런 작품이 제작만 되면 우리 돌아가서 하고 싶어요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실제로 봉준호 감독님이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 중이신데 거기 핵심 인력들을 디즈니, 픽사 이런 헐리우드에서 일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제도만 미비하다라는 안타까운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제가 약간의 과장을 섞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지원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0% 이상의 전면적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이런저런 지원들을 다 합치면 거의 50% 이상, 심지어 60%가 지원되는 경우의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의 5대 메이저 회사들 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뭐 잘 알려진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소니 그리고 유니버설이 가지고 있는 일루미네이션이거든요. 근데 일루미네이션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셨던 일루미네이션의 많은 작품들이 이번에 이제 마리오도 다시 또 개봉하던데요. 미니언즈 시리즈를 포함해서 다 프랑스에서 제작됩니다. 그만한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부분의 TV 시리즈들은 캐나다가 생산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또 실제로 캐나다에 가 있고 캐대언을 만든 매기관 감독도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가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에 관련한 굉장히 풍부한 인프라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작품들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인센티브 제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센티브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작품뿐만 아니라 해외 OEM을 저는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해외에서 오는 작품들이 왜 지원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건은 사실은 완성 후 보장하고 같아요. 국내에서 사용되고 국내의 인력과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인력 창출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니 이미지웍스는 애니메이션 파트뿐만 아니라 시각 효과로도 유명한 회사인데 캐나다, 호주 여러 회사에 브랜치를 두고 그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블의 다양한 작품들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마블 작품 하나가 국내에서 제작이 됐었잖아요. 어벤져스 시리즈. 그때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 지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진이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 홍보용 비용을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협의를 함으로써 국내에 와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진이 혹은 많은 영화인들이 이렇게라도 하나의 성과를 혹은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정책 기반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났죠. 이후에 저도 과거에 영진위원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자문위원으로 꽤 많은 활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제도화되는데 실패해서 10년 넘게 노력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의외로 의원실 다른 문화부 이렇게 영진이 콘진이 다 되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기재부라는 굉장히 거대한 벽에 부딪혔죠. 결국 기재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로 계속 이렇게 상황이 공전되고 말더라고요.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가 브랜드 강화, 관광사업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국내에서 작품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그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체 IP가 적극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완성 후 뭐 지원제도하고 인센티브 이게 용어가 좀 달리 쓰이고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두 가지 시급한 지점은 전용 펀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모태 펀드의 비율이 꽤 높아지는, 그래서 펀드 결성이 자유로워지고 좀 더 쉽게 결성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완성 후에 30%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는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완성 후 보장 혹은 인센티브 마찬가지 용어일 텐데, 이게 좋은 지점은 아까 이제 임 위원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심사하고 나서 선별하는 방식이면 되게 왜곡된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한적이고. 그러니 완성하고 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지원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뒷단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제작사들도 되게 열심히 제작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기획도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100편을 뭐 지원했는데 100편이 다 성공한다, 누가 그렇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모든 문화는 그 중에 몇 편이 산업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성공한다는 그 몇 편이 그런 지원과 많은 제작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는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고요. 글로벌 마켓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저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자체 IP를 만들 거고 글로벌 마켓을 향해서 작품을 계속 꺼내놓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대와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고 해외에서도 우리한테 일을 주는 상황 안에서 인력들과 인프라들이 활성화되는 상황이어야 자체 IP가 똑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훈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주제 발표는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애니메이션 산업제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대학교 김탁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김탁훈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가시고 했는데 그건 좀 편안하게, 우리 서로 다 아시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뭐 새로운 분들이 딱히 계신 건 아닌데 제가 이 토론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런 토론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여기 아마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조금 화가 풀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어떤 도출되는 의견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얘기 시작한 거 좀 이 한 점으로 화력을 좀 모아서 오늘 이 세 꼭지가 있었는데요. 이 세 꼭지가 꼭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의견도 좀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일단 발제하신 이 세 분, 여기 장성호 감독님, 그리고 임만식 대표님, 이성민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맨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받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오신 되게 뭐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이 장성호 감독님께서 프로덕션 인센티브 얘기를 하시면서 펀드 얘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펀드가 굉장히 영화 펀드, 다른 장르 펀드들은 뭐 매년 나오고 당연히 나오는 걸 아는데 애니메이션 펀드는 4년에 한 번 나왔다, 5년에 한 번 나왔다.
금년에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펀드를 그래도 가장 많이 운용을 하시고 또 결성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예, 오늘 정무열 대표님, 이크럭스 벤처스 대표님 오셨는데 이 펀드에 대한 정말 솔직한 이 애니메이션 펀드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크럭스 벤처 파트너스 정무열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앞서 발제하신 그 세 분 말씀 잘 들었고, 전 뭐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투자를 얼추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얘기보다 펀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펀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 펀드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고 그 대신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주는 부분과 맞물려서 펀드가 활용이 돼야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펀드와 만들어진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건 이제 우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애니메이션 펀드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펀드들, 특히 이제 정부 주도하에 정부 모태 펀드를 받는 펀드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민간 LP를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나마 일반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뭐 딥테크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뭐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FI, 그러니까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환경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한데, 유독 이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의 재무적 투자자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 뭐 지금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펀드가 조성이 어떻게 좀 용이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펀드가 조성됐을 때 좀 더 그 펀드를 많은 제작사 프로젝트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뭐 예전에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을 좀 높여달라, 뭐 80%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있으셨지만, 아마 아까 기재부도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차원에서 어떤 특정 장르나 특정 분야를 위한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들은 문화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어떤 접근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처럼 한 60% 정도의 정부 자금의 모태 펀드의 출자 비율은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펀드, 특히 애니메이션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나 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큰 딜레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뭐 한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 동안 좀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이 펀드에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60%가 모태 펀드 정부 자금으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 20%가 그게 뭐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됐던 아니면 일반 금융기관이 됐던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20%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펀드가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펀드는 결국은 LP라고 하는 민간 출자자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펀드가 만들어진들 실질적인 LP들이 수혜를 받는 거지, LP로 참여한 기업 중심의 수혜가 되는 거지 전반적인 수혜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LP의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펀드를 기획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재무적 투자자는 그 리스크를 지고 그냥 과연 들어오겠느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태 펀드나 예를 들어 문화부 쪽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FI 쪽에 있어서는 최우선 리쿠브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0 중에 20 정도를 FI를 모아오고 60 정도를 모태펀드가 받아오고 나머지 20을 민간 차원에서 조달을 하는데, 그 대신 FI 같은 경우는 최우선 리쿠브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펀드 운영이 최악이 돼서 회수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FI들은 원금 회수는 일단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한 5년 동안 이 펀드들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안들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규모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뭐 킹 오브 킹스도 뭐 거의 뭐 2천만 불 가까운 제작비가 들어갔고, 뭐 캐데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보통 평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극장류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 그랬을 때 한 40억 전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억짜리 펀드 하나 만들면 40억 제작비의 한 50%를 조달한다고 치면 5년 동안 10개 하면은 재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라는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모태 펀드가 지난주에 공고가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은 한 117억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또 보시다 보면 신성장이라는 파트가 꼭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은 750억 규모의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엔 공연, 출판, 뭐 웹툰, 게임, 흔히 말하는 신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75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럼 애니메이션 펀드만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애니메이션을 신성장 안에 집어넣어서 아예 전체적인 신성장의 포션 자체를 1000억, 1500억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펀드 측면에서의 향후의 펀드에 대한 제안,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펀드를 좀 한시적이지만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좀 수혜를 주면서 펀드를 좀 만들 수 있는 제안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제작 프로젝트들한테 좀 지원을 못 해드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합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제작 환경, 그 다음에 자금 조달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펀드를 내려서 운영을 하는 한국벤처 중기부사나 그 기관에서 애니메이션 펀드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정무열 대표님 같은 분들이 펀드를 만드시는데, 항상 그 한국벤처 입장에서 볼 때는 애니메이션 펀드가 수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만들기도 4년 동안 안 만들고 5년 동안 안 만들고 저희가 막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때서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조경훈 대표님이 전에 애니메이션 산업협회 회장을 하고 계실 때 저랑 같이 이제 문체부 문상과에 가서 그 뭐 펀드 관련 얘기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 관리 감독 기관을 옮기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티니핑이나 뽀로로나 폴리나 이렇게 잘된 IP들은 투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이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펀드를 받고 하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터들, 이런 테크니션들을 다 키우고 나면은 그 인원들이 또 다 게임 회사로 가고 막 네이버로 카카오로 가면서 이런 기반 산업 역할도 하는데, 그런 논리를 대면서 우리는 펀드를 계속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률 얘기하면서 이제 문체부에서는 뭐 장르 펀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여튼 조경훈 대표님이 회장 하시면서 되게 많은 좀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 말씀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초 겪은 얘기 아니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예.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모든 이제 문제점들은 항상 그 원인과 이유가 있고 뭐 이제 구조 안에서 생기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애니메이션 업계가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졌느냐? 자금 조달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프로젝트가 잘 못 만들어지고 나왔는데 제대로 유통이나 마케팅이 안 돼서 또 꼬꾸라지고 있느냐? 악순환들이 계속 구조, 우리가 만들어낸 혹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이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이제 그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동 지원,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돌파구로서 작동을 하는 거고, 그거를 또 그 힘있게 이제 발동을 시키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만들어지는 펀드 역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탄 판 위가 바뀌지 않는데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좀 산통 깨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진짜로 지금 현재 있는 일반적인 콘테스트 구조의 지원 제도를 버리고 애니메이션만 독자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로 이거를 갈 수 있나?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콘텐츠진흥원의 예산과 그 기본적인 이제 법령이나 그런 구조들이 맞춰져 있나? 라는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진흥원 자체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출연 기관화가 돼야 된다. 기금을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콘텐츠진흥원이 단순한 지원 형태의 기관이 아니라 금융 쪽을 확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혹은 어떤 이제 융자에 대한 보증 이런 역할들을 같이 좀 하고 그러면 지원을 하기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융자 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냐? 아니 뭐 지원에 관련된 작은 업무들은 협단체로 이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콘텐츠진흥원이 그 역할들을 가져올 때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모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문화 관련된 펀드들 자체를 이제 좀 우리 관점에서 돌아갈 수 있는 좀 이렇게 판들이 그러니까 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이나 자동 지원 제도는 제작사의 지원을 한다는 의미보다도요.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관계된 모든 투자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지원이 단순히 제작사가 먹고 살기 위한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젝트의 BEP를 낮추고 리스크 그러니까 해치를 하는 거죠. 해치를 하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과 그리고 이렇게 자동 지원이든 인센티브 지원이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투자 구조들 이게 되면 이게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니메이션 펀드를 계속 만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요새 들어 생각은 왜 애니메이션 펀드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라는 또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뭐냐면 LP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내에서의 어떤 이제 좀 큰 제작사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LP로 참여를 하고 모태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면 실제로 그냥 올곧게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 제안을 해서 그 펀드가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의무 투자 비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40%는 돈 되는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LP 구조 이런 거 맞춰가지고 투자하시고 나면 실제로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정모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구조들 그리고 이제 좀 센 SI들이죠. 상단에 있는 IP 홀더라든지 미디어 기업, 방송국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중에 정말 돈이 될 것 같은 것,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은 것들을 진짜 벤처 캐피탈의 정신으로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애니메이션은 돈이 돼.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생각을 하고 돈을 대는 투자, 지원기관, 여러 가지 배급 환경에서 애니메이션이 돈이 돼라는 인식들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형태들을 어쨌든 정부의 노력,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하나씩 만들어 가서 이 사이클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부분적으로 어떤 지원제도, 부분적으로 어떤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점을 바탕으로 좀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이 선순환을 할 수 있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적나라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경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프로덕션 인센티브를 얘기해 주시고 로컬에서 리쇼어링 멘션 하셨잖아요. 장성원 감독님께서. 지금 이게 가장 아마 이 제도를 기다리는 아마 단체가 한국 애니메이션 예술인협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인협회에 계신 이제 애니메이션 하시던
우리 원로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을 정말 견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어떻게 협회의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회장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최성욱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제하신 부분들 듣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에 특히 반가웠던 부분은 OEM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하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과거에 OEM을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기술, 고용 창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우리나라 작업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참 창작을 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하던 것은 어쨌든 창작 쪽에 국한돼 있었는데 오늘 장성 감독님이 발제하시면서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애니메이션 안에서 OEM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리쇼어링 부분도 그렇고 고용 창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경력은 단절돼 있지만 기술력은 그대로 갖고 계시거든요.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술력은. 근데 지금 이제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땐 선배님들이 다시 활약할 무대가 한 번 더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볼 때 OEM이라는 대목, 제가 이제 예술인들을 대변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일들이 잘 되고 일이 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OEM 관련된 일들이 있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한가닥 하시던 우리 선배님들이 다시 현업으로 돌아오셔서 경력 단절의 갭을 메꾸고 또 고용 창출도 되고 지금 추진하시는 리쇼링 부분도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지금 이제 계속 3번 장성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좀 넘어가서 2번을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 어렵게 또 이순주 PD님께서 오셨어요. 이순주 PD님 뭐 다 아시겠지만 KBS에서 애니메이션 담당 PD로 뭐 거의 20-30년 동안 계셨고 아주 초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KBS가 투자를 하는 시기에서부터 뭐 방영권만 사는 시기까지 다 겪어보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여쭤보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회사가 지금 정책이 이렇고 수신료가 이렇고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가 안 들어와서 KBS가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 복원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순주 PD님 이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성민 교수님 아까 저희 쪽으로 요청하셨던 게 공영방송의 역할이죠. 예, 그렇죠. 그게 정확히 제가 뭔지 잘 기억을 못했어가지고. 아니, 저는 큰 틀에서 공영방송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인데 제가 KBS가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사실 공영방송의 책무로 인정받아야 수신료를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방발기금을 쓰거나 아니면 컨티넌 지원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풀려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KBS에서 계속 계시면서 이런 이제 좀 큰 틀의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좀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저희 회사 쪽에 KBS가 애니메이션 쪽에 투자한 돈은 방송권료 빼고 한 800억 같은 700몇 억일 겁니다. 저희가 벌어들인 것은 훨씬 못 미쳤고 아마 그 중에 절반 넘게를 제가 말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쪽쯤에 제가 이쪽으로 왔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공모를 1년에 한 2번씩 하는데
예전하고 너무 다른 게 예전에는 15분, 30분짜리 26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이즈가 큰 것, 볼륨이 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들어온 것들은 한 작품을 보면 15분짜리 9개, 15분짜리 13개 그런 작품들은 정말 15분짜리 6개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계약하고 돌아서서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KBS가 왜 투자가 이렇게 원활치 않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리자면 뭐 업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방영료가 2000년대 초반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고, 그리고 수익성보다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물론 뭐 PD님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방송권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게, 제가 처음에 한 2004년도쯤에 30분짜리 한 작품당 1,800만 원씩을 제가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과 영화 전문 부서가 해체되면서 방송권료를 일괄 1,000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거 다운된 거네요. 예. 다운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014년쯤에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10%를 올려서 1,100만 원이 됐었어요. 30분짜리 한 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30분짜리는 없어졌지만 그 관성으로 15분짜리는 550만 원을 준 것들이 이제 굳어져 있었죠.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한 12년째, 13년 차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올려줄 어떤 여지는 많지만 그건 저희 수신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니, 정무열 대표님이 그 펀드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상당히 초기부터 관심 있게 봤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경영진을 설득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저희 애니메이션 예산은 투자 예산이 아니라 제작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감수하고 미리 지급하는 제작 예산이에요. 제작 예산은 1년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예산이라는 것들은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계약을 하더라도 올해 당장 계약을 회수를 안 하거나 지급을 안 하던 내후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회사 쪽에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매번 바뀌는 뭐 보직받은 분들,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해봐도 이제 제작 예산으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자본 예산으로 바꿀 필요가, 이유가 있겠냐라는 어떤 이런 말들을 계속 밀어줘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 바꿀 필요는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한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8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펀드나 이런 쪽에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같이 들어와 주시죠라고 이런 제안을 좀 주시게 된다면 저희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광문주 회장님께서도 KBS 사장님과 면담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회사 쪽에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더러 나가라 그랬더니 방문을 취소하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관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 전파를 쓰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문화산업기본법도 그렇고 방송법에도 그렇고. 근데 자꾸만 애니메이션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작사들이 하면 됩니다. 방송사들은요, 방송사업자 등록증 할 때 공적인 영역에서 책무를 다 하겠다고 선언하고 방송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자꾸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익이니 뭐니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1%를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계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방송사들하고 얘기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BS는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성실하게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위치를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애니메이션 업계가 방송 영역에 접근할 때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해서. 네, 제가 수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같은 목적의 다른 말이긴 합니다. 저 반대로 KBS가 애니메이션으로 돈 벌게 해주란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KBS가 제작 예산이 아니라 자본 예산으로 바꾼다는 건 투자 주체가 돼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달라는 거고, 그러면 KBS가 공영방송인데 애니메이션으로 투자 사업해도 됩니까를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예술을 위한 일인데, 사실 어쨌든 행위 자체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 영리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영방송의 책무에 산업의 역할을 넣어주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 그래야 PD님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할 때 이사회 승인까지 가는 거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LP 모을 때 공영방송 LP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앞에 제작 지원 계속 우리가 창작 지원과 제작 지원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산업을 돌리는 언어들로 이런 공적인 주체들을 좀 우리가 좀 오히려 도와주는 워딩들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제 발제 요지였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런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PD들은 자기 히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왔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24년 가까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15분짜리 26개, 13개 이렇게 틀어서면서 밖에 나가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이제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그런 게 있었었나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이 드냐면은 회사를 설득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했었던 거 나라라 슈퍼보도 너무 좋았고 이번엔 둘리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아주 잘 되겠죠. 근데 그만큼 파괴력을 가진 IP가 없었고 그만큼 성과를 내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어린이들은 외산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고 한국 애니메이션 보고 자라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공영방송에 여전히 책무라고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이제 의견에 대해서 플로어에 좀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기관님하고 김광희 PD님은 제가 나중에 요거 플로어 끝나고 정리할 때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임만식 대표님 그리고 이제 이성민 교수님 그리고 장성훈 대표님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씩만 받을게요. 저 뒤에 계신 최영균 대표님 마이크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저 궁금해서 하나 개인적인 거니까요. 또 개인적인 네, 제가 이 질문했다가 또 저 너무 몰아가지 말고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그 방송료를 갖다가 되게 큰 건데 애니메이션에서 할 텐데 그 방송료를 일괄적으로 줘야 되나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못 만든 애니메이션 어떻게 가격을 똑같이 책정해 준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만든 거는 더 많이 주고 못 만든 건 조금 덜 주고 그러면 좀 분배가 되면서 그 제작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잘 만드나 못 만드나 똑같이 준다면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특히 TV가 1편하고 첫 회하고 마지막 편만 잘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은 너무 스케줄에 쫓겨가지고 막 만드는 편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차등적 이게 왜냐면 시청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눠줄 수 있는 그 표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어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아직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공동 제작한 것들이나 이런 같이 투입, 그러니까 우리 자본이 투입된 거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은 1,800만 원, 그리고 구매한 것들은 1,200, 1,000 이렇게 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자마자 회사가 이제 아주 이렇게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면은 해왔던 대로 이거는 1,200을 줬으면 좋겠다. 1,000만 주자, 800만 주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같은 작품들이 어떤 건 1,2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어떤 건 800만 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를 관리하시는 저희 쪽에 이제 헤드들이, 데스크들이 싼 거 틀자. 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방송권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든 것도 있고 못 만든 것도 있고 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것도 있고 손으로 그린 것들도 있고 이런데 그걸 차등화 지급을 하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시간대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제안을 주세요. 저는 말씀하십시오. 네. 갈수진 회장님께서 제 이름은요 넬슨 신이고요. 네. 제가 OEM을 한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있다가 이제 1985년도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요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정당한 시간에 방송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계시니까 PD로 계시니까 제가 저거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KBS 방송 사장님을 내가 만났고요. 네. 방통위원회 위원장도 만났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요. 우리가 정당한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정당한 시간에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폰서가 안 붙으니까 이게 보통 12시 넘어서 붙는데 그때 뭐 노인네들 잠 안 오는 분들이나 보고 이런다고 그래요. 이제 소문이. 그래서 참 걱정인데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오랜만에 좀 마음을 좀 터볼까 그러고서 여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도 그냥 답답하네요. 자, 이게 세대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OEM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성장을 했거든요. 아주 좋은 찬스에 성장을 했는데 성장한 것을 잘 쓰질 못하고 YS 대통령께서 이제 시카프라고 그 영화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잘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옆에 앉아 계신 강한영 회장도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카파라고 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회장님 지금 질문이신 거죠? 아니 질문도 네, 있고요. 저희가 시간도 있고. 예, 아직 말씀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토론하는 자리니까요. 아무튼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 OEM으로 우리가 기술을 확장을 하고 잘했던 것이 이제 잘 안 되면서 희지부지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여러 회사들이 작업은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K 애니메이션이 또 세상에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AI 애니메이션이거든요. AI 애니메이션은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요, AI가. 근데 과연 작가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만든 작품이 방송에 제때 어디에 가서 붙으려는지 이게 제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 네, 회장님 질문. 그래서 네, 그러세요? 아니요, 잠깐요. 네, 지금 AI에 관련된 건요 오늘 주제를 오늘 주제에 하지 않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또 대응팀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순주 회장님. PD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KBS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시간이라는 건 이제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면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적당한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은 지금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스폰서가 붙지 않아서 안 되거든요, 이게. 아까 저기 투자한다는 얘기도 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답답하죠. 예. 자, 그만할게요.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순주 PD님 계속 이순주 PD 가운데 앉아 계셔서 그런지 질문이 계속 이순주 PD님께만 몰리는데 사실 발제하신 분들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의 오늘 발제였는데. 신 감독님을 상대로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뭐 이럴 생각은 없고요. 저희는 방송 시간 같은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말 낮에 하고 있고 평일은 5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평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간혹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들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인 대상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한 11시, 12시쯤에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편성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어린이날 이럴 때는 꼬박꼬박 애니메이션 나갔었고요. 네. 지금 독립협회를 보면서요, 이런 안건이 있을 때 그래도 좀 많이 앞에 나서서 이런 걸 이끄는 것이 제작자협회와 산업협회였는데, 이제 독립협회도 그전에 이제 연성원 감독님이나 또 한채민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큰 플랫폼들하고 같이 이제 딜도 하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아무래도 좀 지원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펀드가 거기까지 그 혜택을 보신 제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시점을 좀 바라보는 독립협회 입장도 제가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마지막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데, 역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저는 독립협회 회원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빼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PD로 일을 했고, 그때 20년 전부터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면서 거기에 이제 수많은 감독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고, 지금도 회원인데, 되레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되레 최근에 좋은 감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한 예로 이 독립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단편만 만들 것 같지만, 지금 독립 쪽에서 만들어지는 장편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한 10편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두각을 낸 감독들도 기존의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이 약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만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은 독립 쪽은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펀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독립 감독 스튜디오가 그걸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늘 제안 주신 여러 가지 이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작은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의 한지원 감독이 이별의 필요한이라는 장편으로 최초로 넷플릭스랑 작업도 하고, 최근에 이제 김보솔 감독이 광장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하고,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만 이런 정책을 준비해 주실 때 독립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감독들을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지원 제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도 배제하지 말고 아니면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도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했지만 그러면 그 스타트업으로서 여기에서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그다음에 펀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감독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지금 뭐 K-pop 데모 헌터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일본의 시카이 마코토나 이런 부분도 실은 따지고 보면 좋은 감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이 두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지금 정말 좋은 감독들이 저는 작품도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 한 작품은 예산이 9.5억이지만 저희가 3년 정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품 만드는데 이제 뭐 10년도 걸리시고 7년도 걸리지만 되레 좋은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하신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도 좀 끼워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저희도 할 얘기들 많으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인사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영상과의 박규영 서기관님께 좀 결론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정말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여기 많으신 분들이 진흥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뭐 해서 뭐 5개년 계획 또 나왔다가 뭐 5년 동안 500억 있다가 과장님 바뀌시고 이러면 또 없어졌다가 진흥위원회 다 없어졌다가 이게 계속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서기관님 좀 믿어도 될까요, 저희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 정리하면서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뭐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의지를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주신 분들께 모두 이제 좋은 제안들 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을 저희 그 정책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토론을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패러다임 전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시점에 이 토론회하고 딱 맞는 이제 큰 아젠다인데요. 결국에 지금 저희가 콘텐츠 진흥원하고 그 KPI 주요 성과 지표가 사실 완성시켰냐 안 시켰냐에 올해는 아마 뭐 10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아마 그냥 주요 성과 지표로 그 정도로 관리했던 것 같았는데 만약 오늘을 계기로 바꿔야 된다면 IP가 만들어져서 몇 바퀴를 돌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킹 오브 킹스 같은 경우는 뭐 스피노프가 만들어지는 게 2바퀴. 이런 식의 이제 그 성과 관리 지표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콘텐츠 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전에 예술 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 패러다임 전환 안에는 사실 애니메이션 업계에 지금 저는 이제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대작이 나오는 거라고 본다면 저희가 풀어야 될 거는 장인 정신이라고 하면 킹 오브 킹스 뭐 10년 뭐 캐리언 10년이라고 했을 때 장인이란 건 뭐 기본이 10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단년도 예산 지원 제도는 정말 모순되는 제도로 그냥 본질에 가깝게 봤을 때 제도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고 이제 산업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경제가 발전하니까 산업 마인드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성과 위주로 가는데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 방금처럼 뭐 이제 어떻게 바꿀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KPI를 다 같이 IP를 하나 잘 키워서 몇 바퀴를 돌고 있느냐, 뭐 굿즈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후속작 시즌 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성과 지표로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거에 맞는 구조적인 것들이 조금씩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니메이션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생태계를 뭐 IP 당연히 맨 처음에 나와야 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뭐 IP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오늘 뭐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만 이제는 기존에는 잘 됐는데 앞으로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인 정신의 본질적인 거에 저희가 집중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과 인력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한 작품 만들고 다시 그 인력들이 10년 동안 같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쪽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이제 발제 2번째하고도 연결되지만 그 유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금까지의 파트너라고 봤을 때 지금 OTT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뭐 기존과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아까 전에 발제자분께서 그 BBC 커미셔닝 제도를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거기는 법 체계가 조금 어린이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명문이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KBS 쪽, 그러니까 이거는 문체부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뭐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방송통신 그쪽 위원회 쪽인데 전체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커미셔닝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냥 쿼터랑은 조금 결이 다르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 쿼터라는 어떤 강제적인 규제는 약화되고 민간 자율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유통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부분인데, 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이전과는 좀 다른 의지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장성호 대표님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지금 뭐 협회장님도 참석하셔서 많은 얘기들을 직접 의사결정자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것도 사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서 굉장히 피곤하긴 한데요. 아무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는 저희가 다 같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점에서 정리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유지시킬 거 그리고 구조를 전환시킬 거 그리고 새로 채워야 될 것들로 한번 저희가 같이 역사를 밟아왔기 때문에 뭐 정부도 포함하고 지금 뭐 예술가분들도 포함해서 어차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조금 정리할 사항들을 정책 관점에서 유지시킬 거 아무래도 마중물 부분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리고 구조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전에 발제 첫 번째 때 연속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건데 그건 지금 조금 구조를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용어적으로 그 프랑스식 그 자동 지원은 사실 그 돈의 성격이나 제도 자체가 저희가 바로 카피해서 쓰기에는 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온다면 새로 채우는 부분으로 해서 인센티브 제도하고 자동 지원, 연속 지원 제도가 조금 탄탄하게 잡힐 수 있도록 좀 구분을 하고요. 연속 지원하고 인센티브가 가장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카피해서 저희 쪽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세법에 그 인센티브 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굉장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게 아마 지금 기재부에서도 10년간 막혀 있었는데 이것들을 바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완성보증제도 아니면은 뭐 가치평가제도 아니면 영진이와 뭐 콘텐츠진흥원에 이원화시킨 인증과 재정집행을 분리시켜서 인센티브 제도를 뭐 한국형으로 도입하는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생긴 거는 그러니까 구조는 다르지만 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만의 조금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 거기는 인센티브 제도 안에 그 아까 전에 뭐 공영방송의 컨셉이 들어가 있어서 뭐 캐나다의 문화가 반영됐을 때 인센티브 제도의 어떤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뭐 KBS도 어려울 건데 한쪽에서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 어떤 공영방송의 그런 철학과 가치들을 인센티브 제도나 연속 지원 제도에 같이 도와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잘 사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발제는 제가 다 토론을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맡은 지 한 6개월 됐는데 거의 페이퍼워크만 세종시에서 하고 제대로 이제 현장에 이렇게 뵐 기회는 없었는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토론회 뭐 등등 해서 조금씩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장인 정신이 저희가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바쁘게 뭘 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년도 지원제도도 공모제도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 겁니다.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일 거고요. 저희도 뭐 정책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선진국형을 뭐 3개월 이내에 정책을 만들어내라. 뭐 이런 생긴 건 다르지만 저희가 같은 구조 안에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서로 한번 계속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통한다면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풀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정권 초기이고 하니까 지금이 좀 적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기장님께서 우리 협회 여기 7개 단체와 좀 같이 소통해 주시면서 좀 많은 의견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의원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제 마칠 때 됐죠? 제가 딱 하나 아니요, 그거 드리려고 했어요. 그 발제하신 분들이 그래도 발제 준비 정말 많이 하시고 막 10분 동안 하셨는데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한 1, 2분 정도씩만 드리고 아주 짧게. 그러니까 뭐 전 대단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30% 인센티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건 남들 다 하고 있는 걸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파격적 지원을 해야 된다를 지금 정부 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파격적 지원이라는 게 남들 하는 만큼이 파격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보다 더한 걸 해야 전 파격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링거 한 2개 더 줄까 3개 더 줄까 이거 의미 없는 이야기거든요. 네. 건강하게 뛰어나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빨리 성과를 내자라는 쪽으로는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사례는요 수많은 실패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으로 장기적 지원을 할 만한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장성호 감독님은 지금 총리실 산업위원회이신가요? 지금 대중문화예술위원회 네. 질문 받아도 될까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분씩 다 질문 들으시고 한 2분 정도 하시죠. 예. 그러면 스킵하시고. 예, 임만시 대표님도 예. 네, 뭐 오늘은 사실 좀 의제들이 좀 모여지는 자리를 목표로 했었고요. 이제 지금 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환의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지금까지 국내 애니메이션 종사자분들, 뭐 선후배님들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가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독립이 됐던 장편이 됐던 시리즈가 됐던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던 다 각자 각 포지션에서 진짜 베스트를 해오셨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이 자리를 만든 건 다 여기 필드에 계신 여러분들의 진짜 노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정책과 우리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 한국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된 꽃을 다시 한번 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자꾸만 끊으라고 하지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2분 정도 질문하시기로 했으니까 아까 손을 드셨던 네,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주식회사 서울동아 BBM 비스터스의 그 회장을 맡고 있는 김춘범이라고 합니다.
40년간 장편 영화를 애니메이션 및 아동 영화를 제작해왔어요. 기획자로서 노보태권부의 무레임에 홍길동 또래장군 약 50편을 기획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K 애니메이션 산업 도약과 세계 시장 확대의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75년도에서 한 90년도까지만 해도 15년간 애니메이션 영화는 일반 영화보다 2~3배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흥행에 앞장서 있었고 대박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대기업 진출로 말미암아 멀티플레이즈 극장 배급으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극장 배급이 안 되었고 제작비는 줄었고 일반 영화는 점점 제작비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간격은 벌어졌고 애니메이션 영화는 신체 국민으로 들어갔죠. 퀄리티가 높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못 나오는 것은 제작비 투자가 안 되는 현실이었고 제작의 형태와 상영 간의 비즈니스로 영화관에서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애니메이션은 TV 제작물 어린 아동물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질문을 예, 다 했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다 했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교육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네. 과감한 투자가 네, 네, 네. 실력만이 세계 시장을 K컬처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나오셨는데 큰 정부가 참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에 많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적절한 투자와 비즈니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 8월경에 현 정부 대통령께서도 노보태권부가 누가 탑승할 거고 운전할 것이냐는 말씀을 저는 TV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제 마음은 조자는 열정을 가지고 느끼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기 계신데 우리 제작 후배들 많이 있고 또 동영화도 하시는데 특히 뭐 우리 장성호 감독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10년 동안 고생하셔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국제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사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진짜 배워야 된다 네,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네. 10초 안에 질문해 주십시오. 대답하시게요. 예, 오늘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한 거는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사실 다른 업종으로 바꿀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그마한 희망이 좀 보여서 조금 더 해볼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또 졸업하면 사회에 나오지만 지금 살아있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저는 키즈 애니메이션을 만들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는 있지만 미디어 채널 쪽에서 키즈 말고 어른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 하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토론에 또 맞는 다른 분야의 사례인데요. 제가 작년에 웹툰 제작을 진행을 했는데 일반 국민한테 펀딩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 작품당 2억씩에서 6억 해가지고 새 작품을 연재를 올렸는데 저는 지금 이번 정부하고도 맞고요. 콘텐츠 주식이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잘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공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그게 유통되고 소비되고 그게 순환이 돼야지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고민인 이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돈을 관심 있는 사람한테 권리를 조금 나눠주더라도 국민 펀딩을 애니메이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한 질문은 모르겠어 누가 좀 해주세요. 답을 하실 주체를 지정해 주십시오. 네. 그거는 어른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콘진의 지금 팀장님, 김대택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원 사업에도 그것이 있고 지금 OTT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답을 해주실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분이 조경훈 대표님 아니세요? 아니 그냥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한 짧게. 답도 사실 뭐 없어서 좀 뭐 구체적인 답을 또 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되게 이제 좀 되게 좀 심각하고 약간 절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놓긴 했는데 핵심적인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올라탄 구조를 바꿔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자본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자본의 총량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거.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그게 실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지만 그 트라이를 여러 번 하는 동안에 성공 사례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그 다음 이제 기준이 돼서 이 산업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 좀 더 치열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열어놓고 각자 이해관계를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제 인센티브 제도, 자동 지원 제도, 펀드 굉장히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충돌하는 지점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되게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여기 다음 간담회가 있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원 대표님? 예, 그러면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을 가지고 물론 7개단체 협회장님들 또 여기 산업협회 김남희 부회장님, 여기 한병화 회장님, 뭐 예술인협회 다 오셨는데 계속 이어져 나가게끔 서로 TF가 구성이 되고 계속 문체부와 또 공영방송과 계속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